자, 힐링 타임. 힐링 타임. 네. 자, 그럼 바캉스 국민의힘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재밌어, 이야기가. 네. 이야기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권력투쟁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당권투쟁. 당권 누가 당대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권투쟁. 그리고 나아가서 당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권투쟁. 그렇죠. 대권투쟁도 있죠. 근데 그 앞서서 공천투쟁. 공천을 해야죠. 공천. 총선을 이겨야 되죠. 네. 네, 국민의힘은 그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총선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대선은 누가 나갈 것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우리가 해먹는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파생되는 사건들이 좀 있어.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정리하고 행간의 의미를 우리 기자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틀 안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네, 그 틀 안에서만 보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장동혁 당권파 그리고 영남파 구당권파 네. 그리고 친한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사건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힐링 시간을 보장해줘. 정리를 방해 죄송합니다. 출연자들이 다 내 말을 끊는 게 아주 유행이 됐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힐링의 일부야, 지금. 죄송합니다. 제 차례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형광아, 너는 안 된다. 내 말 끊지 알겠습니다. 마라.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출연자들 빛나게 해주려고 내가 하는 거거든. 여기까지만 제 차례인 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 분들은 다 아셔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출연자에게 화내는 경우는 제 출생 이후 전원책이 유일합니다. 네, 그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화내고 나서 제가 한 1년을 후회를 했거든요. 네. 자, 박형강 씨.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자, 그동안에 그 존재감 없던 안철수가 갑자기 치고 나옵니다. 예. 안철수가 한동훈 저격수 역할로 막 치고 나옵니다. 한동훈 저격수. 그 이상하잖아, 좀. 아주 재밌습니다. 생소한데? 한동훈은요, 자신이 윤석열과 맞서 싸우고, 윤석열의 내란을 내가 다 막아냈다. 이걸로 자기 정치적 자산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겉에 써먹고 있죠. 여기에다가 안철수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버립니다. 안철수가요, 추경호의 내란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안철수가 법정 증언을 하는데 한동훈을 저격하는 증언을 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안철수 법정 증언인데요.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한동훈이 먼저 당사로 오라 그랬다. 추경호가 문제라면 한동훈 네가 원죄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에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국회 상황이 완전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일단 당사로 모이자고 해서 당사에 도착한 게 오후 11시다. 이후 11시 27, 8분경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다. 국회에 도착한 이후 일관되게 계엄 해제해야 되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와야 된다고 여러 방식으로 호소하고 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자의식 과잉 같은데요. 역사 문제이기도 해서 역사로 넓히죠. 자,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안철수가 페북에 올려가지고 예. 반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뭐 정확하게 그 문건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문건에 보면은 한동훈이가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맞는 것 같아. 네. 팩트.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좀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은 뭐 내 자서전 봐라. 거기에 뭐 적어놨다. 아무튼 했는데 자서전 나 봤습니다. 그게 없던데요. 맞아, 하면서 그러고. 막 난리야. 그러더니 이제 안철수가 분이 안 풀렸는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랜만이네. 매불쇼에서 안철수 기자회견은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예. 정말 그 호랑이입니다. 안철수의 기자회견 함께 보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서워.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뭐야, 또 응원을 왜? 나가서 상당하라 이거죠. 예. 이거 재밌어. 얼씬도 하지 말아라. 갑자기 안철수가 이제 한동훈 치고 나왔습니다. 이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 처음부터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증언을 했을 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증언을 했을 때는 사실 한동훈이 제일 먼저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맞으니까. 아, 맞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당사로 오라고 한 건 맞다. 다만 처음에는 그 국회가 그 경비병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고, 그 뒤에 나는 다시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철수의 말이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와.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 소 뒷발에 쥐잡았네. 그렇죠.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보려면 스레드에 들어가서 안철수라고 검색하면 네. 강성 지지층의 의견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감동하고 있어요. 와, 안철수에게. 그래? 네. 이게 대박 안철수가 났구나.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그러니까 윤호개인.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코어층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냐면 네. 보수를 계속해서 살린다. 와. 네, 왜냐하면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이 당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막아서는 유일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혹시 뭐 대선 주자까지 급부상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복당에 반대한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내가 그 추경호 재판 가가지고 증언했더니 인기가 오르네. 바로 한동훈. 방향을 이제 찾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까면 인기가 오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당 내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안철수 나쁘지 않지. 안철수는 장동혁보다 확장성이 좋잖아. 그리고 안철수는 계속해서 대권 주자였잖아. 처음부터 대권 주자였고 계속해서 대권 주자잖아.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안철수 다시 또 대권 주자. 정말 인생 세옹지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안랩 주가는 오르죠. 지금 네. 제가 스레드에 검색을 해봤는데 올라와 있는 글이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안철수. 지금 뭐 영웅으로 지금 스레드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야, 이상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얻어 걸렸고 얻어 걸린 걸 확인하고 내 갈 길이 정해진 제시가 거죠. 된 거고 그렇죠. 정해지고 글로 그러니까 갑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와, 되는 겁니다. 재밌네. 아니 추경호가 그럼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었다면 한동훈이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한동훈 네가 뭐 왜 갑자기 너 혼자 영웅소사를 쓰고 있어? 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추경호는 3번을 바꿨어요. 맞아요. 한동훈은 네. 갔다가 바로 온 거고. 맞아요. 네, 그거는 팩트이긴 한데. 맞아요. 네, 근데 강성지층 사이에서는 그런 것까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거 외면하고. 네, 어쨌든 한동훈 너도 당사로 오라고 했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모르는 거죠, 사실 진짜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어쨌든 본인의 암살 소식을 듣고 마음 바꿔 먹었을지 그거 모르는 일이죠. 당시에는 그런 의혹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사에서 갑자기 사색이 되고 전화 받고 사색이 되면서 국회로 가는 그 맞습니다. 장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굉장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내에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러네 또. 네, 좀 그 측근의 얘기를 들어봐도 네. 장동혁도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어제 올린 페이스북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에게 나도 있어요. 저 당원도 중시합니다라는 얘기를 보내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한동을 치는 거는 내심 장동혁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뜨면 이건 또 싫어요. 그렇죠. 나보다 적당히 인기 해야 있으면 안 되는데. 되는데. 네. 그거 아주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재밌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준석 이야기 진짜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청년 정치의 민낯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에서 정이한이라는 사람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합니다. 네. 정이한. 근데 이 정이한은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와 짜고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기성세대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 실제로 테러를 당하면서 무슨 젊은 놈이 선거에 나오냐고 시장을 하냐 예. 하면서 막 그런 장난질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청년 정치를 막 강조를 해요. 예. 자,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정의연의 아버지가 병원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 뇌진탕 진단까지 받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잠깐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청년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아이고. 겁니까? 그것을 던진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 젊으면 시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면 테러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응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한 후보가 쾌차해서 꿋꿋이 선거운동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아이고, 젊음과 청년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악용해 왔는지 이 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결국은 그 정의안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네. 구속됐어요. 예, 헬스 이건 트레이너도 구속됐어요. 예, 이거 다 이제 예. 조작한 거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개혁신당의 당 대표님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은 네. 석고 대제를 해야지. 사과해야지. 당 대표니까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상징으로서 저는 그치. 정말 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였으면 창피해서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합니다. 다니지. 최욱 씨의 저의 비판이 타당했습니다. 최욱 씨는 사람을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덤터기를 딱 씌워버린 거야. 이거를요? 와, 대단해. 이걸 국민의힘에? 대단해. 그거 소개해 주세요. 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안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 와.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 와.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안한테 접근해서 그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죠. 어허.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의안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입니다. 진짜로요. 뭔가 좀 국민의힘이랑 같이 공작을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어. 너네가 정의안한테 어. 찝적대가지고 뭐 사주한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를 쓱 풍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래저래 일단 본인은 당대표니까 이 덤터기 씌우는 거 이거는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서 네. 비난을 5년 동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국민의힘과 짜고 공작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또 공익제보자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와 뭐야 이게 뒷이야기가 뭐가 있는 거야? 어떤 그치,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랑 공작 정치를 한 거야? 나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주진우가 튀어나오네. 그냥 튀어나왔어. 난 몰라. 그냥 튀어나왔어. 자, 여기에 반박을 주진우 의원이 하는데요. 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공작서를 제기했다.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다. 4월 27일 정의안의 자작극이 있었고 5월 19일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연락했는데 정의안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다. 그 무렵 전후로 경찰에서 정의안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정의안 자작극을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물타기 하지 말고 즉시 아는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와, 이 뭐야 이거는 일 키워야 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정의안이 국민의힘 뭐의 어떤 보좌진 출신이라고 뭐 약간 개인의 어떤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이거든요. 네. 아, 그러네. 그렇지. 아, 그런 좋아요. 식으로 네거티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바캉스다.
일단 근데 이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먼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개혁신당을 저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선을 이겨야 된다. 국민의힘 총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정부를 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과 그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찰, 맞아. 너네 정의안이 그 5월 중순에 400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방선거 보름 전에 경찰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은 이건 세상에 알리지 않고 선거를 완주하게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불리한 게 누구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너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청와대 오더 받아서 전재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말 안 한 거 아니야? 표 분산시키려고 안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게 국정원이 개입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에 위협을 주는 사건이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그래서 대한, 테러인지 아닌지 국정원이 나서서 공조를 합니다. 경찰과. 맞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당연히 대테러센터,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센터한테 당연히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뭐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 지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건데 그 국정원은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테러 아니다. 판결이 났잖아요. 자작극이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뭐 경찰한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너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한테 뭐라고 했지 않았겠어? 특검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화살이 가기 전에 개혁신당이 먼저 나서서 자기가 화살 맞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만약 개혁신당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의안이 자작극을 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개혁신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중에 5월 19일 왜 나왔냐. 네. 5월 19일 왜 나왔냐. 그리고 계속 뭐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공작을 했다. 국민의힘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박형준 시장, 그 부산시장 캠프에서 정의안과 단일화를 하자고 했어요. 계속 물밑에서. 그래서 몇 명이 안 돼요. 딱 그 한 2명, 3명 있거든요. 그 그 박형준 캠프에서 정의안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사람들.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일화 제안하자고 해서 정의안이 5월 19일 날 그럼 나 내일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단일화? 그 단일화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다 단일화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나와서 무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개혁신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너네 그러면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안이 자백한 뒤인데 경찰이 자백했잖아요. 내가 자작극 했잖아.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이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후보로 그만 뛰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너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5월 19일에 연락이 됐어, 안 됐어? 를 묻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준석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이기인 사무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5월 19일과 20일 사이에 개혁신당 인사들은 정의안 후보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안 후보와. 그러면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커질 수 있겠네. 그렇죠. 5월 19일 날 내일 내가 기자회견 할 거야. 단일화 기자회견 할 거야. 단일화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보도들 단일화라고 인식을 했죠. 그거 기자들한테 공지했죠. 했어. 공지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취소시키겠어요?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신당 쪽 사람들이 야, 이하나 너 단일화 하면 안 돼. 취소해라고 했겠죠. 근데 그때 정의안이 내가 그러면 이 자작극 했다는 걸 경찰에 불었다, 자백했다라는 얘기를 개혁신당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그래도 완주하는 게 좋으니까 야 하지 마, 단일화 안 돼, 끝까지 완주해. 니 뒤엔 준석이 형이 있잖아. 이렇게 했어. 근데 발에 불 떨어진 정의안이는 나 사기쳤어. 나 완전 나 죽어. 하지 않았을까? 그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좋아, 때 거짓말 탐지기 한번 들고 나가면 거짓말 탐지기 그 작품 만든 사람이지? 맞아요. 토론회 맞네. 때 제가 미국에서 전주수반대. 사왔다면서요. 그 작품 만든 사람이잖아. 아주 그게 청년 정치입니다, 여러분. 아유, 개혁신당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덕분에 오늘 좀 바캉스 시원했습니다. 힐링 하셨나요? 힐링 좀 되네. 맨날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상황도 엉망이야, 굉장히 거기는. 엉망이에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자조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 네. 당이 얼마나 엉망이면 안철수가 각광을 받고 있겠냐. 그래.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묻어주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내홍이 그렇습니다. 있는 게 이걸 그게 난 묻어주고 있는 속상하다는 거예요. 거야. 나는 일관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치적을 계속 세상에 알리면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으쌰으쌰 잘하기 경쟁. 그러면 총선 압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역공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해. 이 부분은 민주당 신경 못 쓰고 있는 거죠. 못 계속. 쓰지. 네. 그거 신경 쓸 여력이 그렇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당원 게시판 논란 당시에 이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관계자를 불러서 최근 조사한 사실이 지난 주말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다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다. 단순히 선거 때문에 스탑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수사 개시를 한 건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주진우식 이론을 갖다 대면 경찰이 수사에 개입 선거에 개입한 정치 것이고 개입을. 그리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정치인 사건들 좀 하면서 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게 되면 지금 결국은 주요 당직자들이 조사 대상인 거잖아요. 그럼 선거가 되면 이런 걸 조사하기가 거의 어려워져요. 올 스톱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 준비하는데 바쁜데 주요 참고인들이 선거를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모든 조사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아마 선거 끝나자마자 뭐 선거 뒷수습하고 하면서 곧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늦춰진 거라고 보여지지 이걸 뭐 한동훈 조우라고 억지로 늦췄거나 그러진 않다. 그냥 시작될 때가 돼서 된 거다. 그냥 당연히 수사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이제 지켜봐야 될 건 뭔가 큰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게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걸 굳이 누가 기사로 흘렸을까? 아이고 우리 동혁 씨 아주 그냥 뭐 일편단심이야. 한동훈을 향한 마음은.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탈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또 그렇지. 뉴스가 나와가지고 참 공교롭네요. 아직도 저기 경찰하고 많이 친한 모양인데 한동훈이. 근데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이거로 장사하려고 실컷 지금 경찰 때려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한테 수사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한 걸까요? 아무튼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그 당원 게시판 누가 봐도 그때 당에서 조사 결과로는 인적 사항 보니까 가족 맞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버렸거든. 이렇다면은 이 정도로 봤을 때 결론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든 안 나오든 한동훈한테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당에서 결과 나온 그거에 더해서 그 나온 내용만 경찰이 확인을 해줘도 맞더라. 보니까 가족이더라는 얘기가 나와도 예. 진짜 타격일 것 예, 같아. 엄청 타격일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로 법원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냐 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업무방해는 예. 유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요. 유죄 직권남용이 안 나오는구나. 직권남용이 안 나와요. 어. 예.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유죄가 잘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긴 해요. 그 부분에서 이건 법조인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애매하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팔동문설이 지금 사실로 밝혀지는 거고. 활동은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로 이렇게 8명? 모양만 바꿔가지고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게 밝혀지는 거고 이게 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냐면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보다는 한동훈이 거짓말했다가 저는 더 타격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팔동훈의 IP가 인터넷 주소가 한 IP로 막 계속 공통되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한 사람이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생에 나오면 네. 한동훈 부부 중에 한 명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 한동훈 부부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인어른도 있고. 근데 누가 장인어른이 사회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 누구 나한테 용역을 맡긴 거야. 용역을 맡기는데 자기 가족 이름을 넘겨? 아니거든. 아니 영역이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아하!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당 윤리위, 내란당 윤리위에서 나온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이 돼도 이거는 무조건 장동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이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 듀에토가 성범성님 애청자 여러분 봐. 장동혁이 페이스북에 노 타이틀 매치로 맞다이 함 뜨자고 댓글 달았는데 반응이 어디에다가 자기가. 자기가. 그래요. 계속 달아봐요. 예, 바빠서 그래. 한동안 바쁘지. 그래서 이분 아이디가 듀엣이구나. 자, 아무튼 한동훈 재판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수사가 한동훈 출석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요. 당연하죠. 안 하면 그리고- 어떻게 돼? 아니 그리고 이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그 내란 관련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단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체포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뭉갠다. 아마도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이거 뭐, 야,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를 하겠는 그럼요. 이거 한동훈이 썼던 그 원고 그대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읽었으면 좋겠다. 예. 국회의원이란 특권 뒤에서 뭐. 그렇지. 그때 저기 이재명 대통령 할 네. 때. 아이고, 참. 자, 방금 얘기 잠깐 나왔는데, 한동훈이 개헌날 뭘 했는가. 지금, 안철수가 요걸 가지고 한동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 전투력이 어마어마해?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셌어. 네,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이제 본인이 마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외국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요건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뭐, 그러면서, 나 안철수는 한동훈의 국민의힘 복단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무 힘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예.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한동훈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보수 및 우파 시민 전체가 떠안게 됐고 이것도 참 웃기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갔나. 진짜 예. 그거는 진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진짜. 근데 지금도 저렇게 저런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하잖아. 내 위치라든지 내 상황,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찌그러들어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안철수 씨는 간 것 같은데. 근데 둘의 공방이 굉장히 재밌어요. 맨 처음에 안철수가 내란 당 배지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한 거는 한동훈이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이 사실 왜곡이라면서 아니 가다 보니까 국회 통제됐다길래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다.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안철수가 반박을 하는데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국회로 먼저 소집한 건 추경호였고 당대표는 그 이후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 그리고 당사로 다시 변경한 거 이건 또 한동훈이 먼저고 추경호가 다음이다. 이러면 지금까지 한동훈이 얘기한 게 완전히 뭉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호가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던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이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추경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추경호가 먼저 국회로 오라고 했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네. 국회로 오라고 했고 어쨌건 당사로 옮기게 함으로써 내란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한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동훈은 자기가 마치 모든 내란을 다 막은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지휘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랬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씨 이해합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당사도 와야 되는지 국회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는 한동훈 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지가 당한 것 같이 지금 뿜뿜을 그렇죠. 하고 댕기다 지금 걸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이 또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에서 의원들을 내가 다 오라고 해가지고 국회로 갔던 과정이 내 책에 상세히 써 있다. 그렇죠. 근데 나한테 책에 그 내용이 없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게 이 그렇죠. 진실 공방의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동훈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의 근거는 자기 책이고 이거 거의 뭐 성서야, 바이블이야. 안철수가 추경호가 먼저 오라고 했다라는 그 근거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가 만든 문건이고 이 근거가 이거 완전히 서로 이거는- 굉장히 믿을 수가 없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 재밌다, 얘들. 진실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한동훈의 항상 해왔던 그 수법이에요. 책에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걸로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팩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책에 없다는 거 얘기하지 마. 이 얘기로 돌린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한동훈이 되는 전형적인 소리예요.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들이댑니다. 알겠다. 책에 있냐? 봤더니 국회로 알렸다가 당사로 변경했다는 네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책에 없던데 있으면은 그 손으로 집혀갖고 캡처해갖고 좀 올려봐봐. 아니면 줄을 그어갖고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동훈은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와 이거 얘기 못 할 겁니다. 아, 그래도 저는 안철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겼어! 아니, 이분이 책을 읽으신다고? 아이, 학자인데. 아니 진짜 저는 그 한동훈 의원이 정말 임자 만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안철수 의원과 서로 대거리를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좀 말이 빠르고 굉장히 좀 성격 급하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걸 가만히 두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럼 박영식을 불러하고 들어보면은 얘기하다가 영식이를 때리고 싶어요. 방송 중에 장난하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그게 실제 속도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동훈하고 안철수 대전은 현재까지 안철수 승으로 지금 중간 집계가 나와 있어요. 또 천적을 반박이 만났다. 없습니다,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미경길 님이 오늘도 강성범이 정성필, 정성필이 아니고, 왜 저를 예. 제 이름 기억 안 나시죠 지금? 필승이에요, 필승이. 성필이하고 헷갈려가지고. 아니 왜 가만히 나 있어? 미경길 님도 헷갈리는데 나도 헷갈리는 거지.